하나베르크 자연신학 강독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24강입니다. 네, 이 책이죠. 하나베르크 아티클들이 7편 실려있는 책입니다.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 한 권을 따로 쓴 게 아니라 그러한 주제에 맞는 아티클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지금 우리는 두 번째 아티클 창조론과 현대과학을 읽고 있습니다. 67쪽 밑에 보이는 새로운 패러그래프 읽겠습니다. 창조론과 현대과학 아티클 제목이고요. 소제목으로는 창조와 우발성입니다. 이 책 읽기에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아마 당연하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대충 알고 있던 것 혹은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던 것들을 이런 책 읽기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책 읽기는 아주 의무적으로라도 이렇게 의무적으로 숙제하듯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저에게도 대단히 유익한 책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우발성 관계입니다. 그 두 개를 연결시킨다고 하는 게 참 대단한 신학적 책상이죠. 여태까지는 그렇게 신학자들이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이상의 논증이 옳다면 이는 상당한 결과들을 불러 일으킨다. 법제성에 대한 법칙성, 물리학이 하는 거죠. 규칙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원리들이죠. 발음하기 힘들죠. 법칙성에 대한 과학의 확증들은 자연 과정들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기술해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알죠? 우리가 앞에서 읽어온 것을 근거로 말한다면 이 자연과학의 그 논리들은 부분적인 거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과정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때까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것들이 새롭게 우리들에게 우발성으로 나타날지를 모릅니다. 완벽하고 철저하게 기술해낸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그 법칙들은 단지 근사치들일 뿐이다. 이게 실감이 되시나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자연과학이라고 한다면 틀림없는 사실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맞아요. 틀린 거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부분적으로 어떤 한계 안에서만 맞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뉴턴이 했던 그 작업들은 그 당시까지로서는 맞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그게 계속 맞는 거 아니잖아요. 뒤에 나오면서 다른 양자역학으로 오면서 달라지죠. 또 앞으로 지금
가설로 생각하고 있는 끈 이론이나 장 이론 이런 것들이 더 확고하게 된다면 양자역학도 이 자연 현상의 전체 역사를 정확하게 기술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뭐 전달이 됐죠.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법칙들이 대부분 실용적 응용 수준보다는 법칙들이 대부분 실용적 응용 수준보다는 상당한 정확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아주 엄밀하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완벽하게 기술해내는 건 아니다. 그러나 사건들 간의 연관관계는 또 다른 형태의 서술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이 형태의 서술은 단일 사건들의 고유하고 우발적인 연속으로부터 추상적으로 추론된 균일성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자, 좀 까다로운 문장이에요. 이것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건 하여튼 앞에서 나오는 그런 논리들을 계속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법칙을 세우는 자연과학의 확증들이 그 자연의 전체 과정을 완벽하게 서술하는 건 아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발적 연속 자체의 과정 속에서 구성되어야만 하는 우발적 연속 자체. 그 우발적인 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늘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네,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데 되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짧게 살기 때문에 그 100년, 200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학적인 확증들, 그 기술들은 맞아요. 근데 그걸 길게 보면 수천만 년, 수억 년 이렇게 길게 보면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연과학은 뭐 사실 수천 년 이렇게까지는 가지도 못했죠. 근데 그 안에서 보더라도 그렇다는 거죠. 우발적 연속 자체의 과정 속에서 구성되어야만 하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연속의 말미에 가서야 인식 가능한 외의 연관성을 기술한다. 이게 어떻게 연관되고 이렇게 연관성들 자연현상이 밀고 당기고 이렇게 그물망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자연과학이 다, 그리고 아직까지 자연이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과정 속에 있잖아요. 앞서 강의에도 얘기했는데 전기라고 하는 것도 원래 있었겠죠. 근데 발견하잖아요. 발명도 하고 발견도 하고 그러면서 잠깐 드러나는 거예요. 앞으로도 또 어떤 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우리 생명체에도 그 뭐 유전 공학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밝히고 있으나 더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지금 프로세스 속에 있어요. 근데 그것은 계속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가서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연관성까지 다 자연과학이 풀어내지는 못하는 거죠. 단락단락은 아주 완벽하게 잘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사건들의 연속은 그 도식에 따른 공통법칙의 응용이 가능한, 제 다음의 문장으로 교환 가능한 사례들로 간주되지 않는다. 만일 A가 원인이 A가 A라고 하는 원인이 입력되면 반드시 B라는 결과가 나온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연속은 여기서 하나의 역사적인 연속으로, 즉 고유하고 비가역적인 과정으로 인식된다.
여기도 그냥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읽다 보면 외국어를 읽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단어도 찾아가면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외국어는. 그거는 뭐 지금 여기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이제 복잡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예요. 이성에서 기술된 균일성과 우발성을 다룬 균일성과 우발성. 균일성은 늘 똑같이 이렇게 균일하게 나타나는 자연 현상을 가리킵니다. 자석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딱 붙잖아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서나 다 그렇게 나타나죠. 근데 우발성은 그런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되지 않는 어떤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그게 뭐 인간 사회에서는 뭐 늘 흔하게 일어나는 거고 역사는 이제 그렇게 흘러가죠.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뭐 높았어도 그 유럽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겠냐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우발성을 살짝 좀 비슷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에서는 늘 많이 나타나는데 물리학에서는 이제 그렇다고 하는 거죠. 뭐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각자가 그 쭉 걸어와서 지금까지 온 그 과정들은 다 우발성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되고 관계가 어떻고 뭘 배웠고 어느 선생을 만나서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들은 다 우발성이에요.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사람에게서는 그거를 역사에서 잘 알 수 있는데 그 역사가 고정된 게 아니라 어떤 한 인물이 그렇게 IQ가 뭐 150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똑같이 되는 거 음악성을 갖고 태어나도 다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과 인간 역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이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이제 그 우발성이 이제 그런 표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물리과학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 자연과학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예를 탁탁 들어서 많이 말할 수는 없어요. 몇 개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걸 이제 깔고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에서 기술된 균일성과 우발성을 다룬 두 가지 서술들이 반드시 서로 다른 과정들과 관계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과정이 일반 법칙들을 통해 기술될 수도 또한 개별적인 역사적 연속을 통해 기술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역사적 과정으로서 자연의 현상도 계속 과정으로 가잖아요. 역사의 흐름에 있지 않습니까? 과정으로서 사건들의 연속을 기술하는 것은 과학적 기술 방식보다 덜 추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과학적인 그 기술 이런 방식은 오히려 더 추상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역사적 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왔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덜 추상적이다. 전달이 됐겠죠. 그러나 역사적 기술 방식은 개별 연속과 개별이 이제 쭉 가잖아요. 어떤 저라고 하는 사람도 일단 이렇게 개별인데 계속 가고 있어요. 그 개별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의 국면들에 대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전제하고 있는 반면 역사적 기술들은 정론섭이라고 한 사람을 역사적으로 기술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나를 분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를 이렇게 저렇게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분석하는 거는 추상적인 거고요, 상당히. 근데 제가 쭉 지나온 과정 전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다를 얘기하는 거는 더 구체적인 거죠. 다시 그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기술 방식은 타넨베르크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역사적 기술 방식이요. 개별 연속과 그의 국면들에 대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전제하고 있는 반면 역사적으로 기술하려면 많은 정보,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뭐 어떻게 부모가 어떻고 이런 것 많은 것들이 거기 정보가 담겨 있죠. 반면 일반 법칙의 사례로 동일한 연속을 기술하는 것은 그와 비교 가능한 다른 연속들에 대한 지식을 전제한다는 것이 양 기술 방식의 보다 본질적인 차이가 될 것이다. 문장이 조금 깨끗하지가 않네. 이 문장에서 앞에 나오는 건 뭐 알겠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설명하는 방식은 개별 연속, 이거 자연과학이 하는 게거든요. 개별을 다루는 거, 이런 것보다 많은 정보를 전제하고 있는데, 일반 법칙의 사례로 동일한 연속을 기술하는 것은 그와 비교 가능한 다른 연속들에 대한 지식을 전제한다는 것이 전제한다는 사실이 해야 되겠네. 문장이 이게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니까 문장이 깔끔하지가 않아요. 일반 법칙의 사례로 동일한 연속을 기술하는 것은 그게 이제 자연과학이 하는 방식입니다. 동일한 연속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 그게 똑같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은 그와 비교 가능한 다른 연속적인 연속들에 대한 지식을 전제한다. 그걸 전제한다는 점에서 양 기술 방식에 보다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에 대해서 역사 과정으로서 그걸 접근해야 정말 사실에 더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핵심적으로는. 근데 그 왜 그러냐 하는 거를 여기 조금씩 붙여서 설명했는데 그게 조금 더 어려워요. 그 구체적인 어떤 걸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자연과학에 대한 그리고 음, 과학사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이해가 좀 까다로운 겁니다. 근데 기본적인 건 그거예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연사, 자연의 역사예요. 자연사 분야를 제외하면 과학적 서술 일반과 구별되는 신학적 담론에서는 사건들의 연속이 역사적 연속으로 간주된다. 신학이야말로 역사적인 걸 다루고 있다는 거죠. 다른 학문이라고 해도 과학적 서술, 일반 뭐 물리학, 생물학, 뭐 화학, 고고학 이런 것들이 다 과학적 서술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이제 신학이 구별되는데 그거는 이 사건들의 연속을 역사적인 과정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연사도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자연의 역사를 탐구하는 분야하고 신학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같은 겁니다. 근데 자연의 역사, 자연사 이게 머리에 정리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를 역사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실제, 리얼리티를 역사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신학이 선호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신학이 선호한단 말이죠. 신학은 늘 역사를 봐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고 얘기를 하죠. 성서기자들이 거기에 영적인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선호하는 이유는 신학이 자연의 우발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럼 이 자연의 본질이 뭘까? 이 실제가 뭘까?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라 계속 변화돼 간다는 것도 알죠? 그렇게도 표현하죠.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성서 기자들이요. 이는 자연이 미안합니다. 자연 신학이 이는 신학이 모든 것을 이야기 형식으로 다뤄야 한다는 사실을 필연적으로 의미하지 않는다. 이야기 형식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옛날 아브라함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 형식으로 꼭 해야만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거겠죠. 다른 전도서나 선지자들의 그러한 설교들도 기본적으로는 자연의 우발성에 관심을 갖는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 같아요. 다른 걸 의미하나?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들려요. 넘어가 봅시다. 오히려 신학자들이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말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자 한다면 보다 분석적이고 건설적인 성찰이 필연적이다. 심지어 역사를 통한 이야기 방식도 역사가 보고하는 과정들의 선행적 재구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 문장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역사를 통한 이야기 방식도 아브라함, 모세 이런 그리고 그 남북 왕조에 나타난 역사 이야기들, 많은 선자들 이야기들,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있죠. 역사를 통한 이야기 방식도 역사가 보고하고 있는 과정들에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게 진행되잖아요. 그 과정들의 선행적 다시 그 문제 읽겠습니다. 그 문장이 그 패러그래프의 핵심이니까 핵심이라기보다도 그거를 정리하는 거니까 읽다가 단어를 하나 빠뜨린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역사를 통한 이야기 방식도 역사가 보도 다 돼요. 보도하고 있는 과정들의 선행적 재구성을 전제하고 있다. 조금 그래도 까다롭네. 역사를 통한 이야기 방식도 역사가 보도하고 있는 과정들의 선행적 재구성을 이게 직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역사를 통한 이야기 방식도 아브라함, 모세, 하여튼 그런 거를 머릿속에 두세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도 그 역사가 보도하고 있는 과정들, 이방인들하고 어떻다 이런 것들이요. 그걸 보도하고 있는 과정들의 선행적인 재구성을 전혀 그 과정들의 앞에 어떤 것들이 있었다 하는 거를 다시 말한다는 겁니다. 재구성을 전제한다고 하면 이제 너무 딱 딱 와닿지 않아요. 전제한다. 그게 그렇다고 본다는 거죠. 전제한다는 건데 재구성을 선행적 재구성을 과정들에 앞서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시 말한다. 앞뒤가 맞게 말한다. 재구성한다.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런 걸 전제한다는 뜻이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역사로서 세계를 바라보는 신학의 고유성은 또한 자연 과정들 속에서 발생하는 균일성들에 근거하여, 그리고 균일성과 그런 균일성들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자연 실제의 지속가는 형식들에 응용된다. 이것도 너무 번역이 깔끔하지가 않아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 내용을 어, 어, 설명하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그 문제 읽어보겠어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창조와 우발성, 뭐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뭐 그 정도만이라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이제 말하기 위해서 이거저거 그 지금 신학적인 방식, 역사를 보고 있는 눈, 이런 저런 것들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로서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신학의 고유성은 또한 자연 과정들 속에서 발생하는 균일성들에, 그리고 그런 균일성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자연 실제, 자연의 실제, 지속하는 형식들에 응용된다. 신학은 자연의 실제, 진짜 정말 여기서 실제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는 것들을 붙든다고 하는 점에서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말이 참 비비 꼬여서 그런데, 신학적 관점에서는 자연의 실제, 이게 영어로 뭐로 돼 있나? 독일어는 또 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연 실제. 이렇게 되면 자연 실제, nature reality, 자연의 실제를 가리키는 건데, 자연의 실제 지속하는 형식들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런 모양으로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 안에 있고 숨 쉬고 이게 이게 형식이란 말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죠, 지금. 바깥에서 이렇게 지속하고 있어요. 이런 형식으로 삽니다. 형식들뿐만 아니라 자연 법칙의 가설들을 근거 짓는 기층으로서 균일성들도 어떤 단일 사건이 우발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에서 우발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신학적 관점에서는 개별적인 것과 그것의 실제적인 것, 그것의 지속성, 그것을 그 지속되는 그 형식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발적인 것으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와 닿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될 수 없었던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발적인 것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연 법칙들은 신학자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적 자유가 만들어낸 우발적 결과물로서 여겨진다. 우발적 결과물로서 여겨진다. 자연 법칙들 말이죠. 물이 이렇게 흐르고 구름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적 자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발적인 결과인 거죠. 신학
즉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의 창조 활동 속에서뿐만 아니라 그 활동의 결과물들 속에서 우발성과 연속성이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좀 서로 다른 거잖아요. 우발성과 연속성이. 근데 통일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실제의 형식을 갖춰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우발성 안에 있는 거죠. 그 큰 틀에서 보면 우발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꼭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통일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신실성, 관성 원리도 하나님의 신실성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자연과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 관점들하고 연결될 수 있냐, 그런 질문이 가능한데 그걸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상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두 가지 언어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질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관점들이 오늘의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그런 것과 완전히 무관한 게 아닌 거죠. 더 사태의 근원을 뚫어본다고 하는 점에서는 같은 방향에 있는 겁니다. 그 표현을 이제 종교 언어로 했을 뿐인 거죠. 근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오늘 물리학이 얘기하는 그 우발성하고 연관되는 거고, 오히려 더 성경과 신학에서는 그 우발성과 연속성이 통일성을 갖게 되는 근거들을 말하는 거죠. 비록 하나님의 활동이 각각의 순간 속에 우발적이고 유일해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활동은 여전히 앞에 발생한 사건들과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래야지 연속적이 되죠. 실제가 형식을 갖고 나갈 수 있죠. 그렇게 유지될 수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현현하는 미래적 형태에는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있다. 여전히 그 형식들, 실제가 담기는 형식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건 쭉 갑니다. 그러나 그 미래에는 이게 열려 있는 거죠. 미래로 예측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죠. 종말론적으로 열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발성의 신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열려 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이 계속 인간과 이 우주 전체를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열려 있는 것, 고정되어 있잖아요. 현재는 유지되면서 열려 있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신앙적,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그걸 이제 물리학적인 용어로는 우발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필렌베르크는 이 창조와 우발성은 아주 직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신학이 보는 세계의 리얼리티와 물리학이 말하는 그것이 다 있다. 아니, 그건 대원칙이고, 이제 그거를 부분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